요즘 AI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림도 그려주고 코딩도 대신 해주고. 그런데 이게 똑똑해지는 만큼 상상도 못할 정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건 잘 모르실 거예요. 노트북 조금만 무겁게 돌려도 펜이 굉음을 내면서 뜨거워지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걸 수백만 배로 증폭시킨 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열과의 전쟁 수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전쟁의 최전선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내뿜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서버를 통째로 기름에 담가버리는 기술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 AI 냉각 전쟁의 핵심 기술과 주요 선수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뭐랄까 절호의 기회와 치명적인 위기를 동시에 맞이한 캐모어스라는 화학 기업의 이야기를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AI 시대의 가장 뜨거운 화두, 바로 열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의 성능이 결국 이 발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 성능이 발열에 발목이 잡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왜 기존의 팬을 돌리는 공냉식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는지 그 한계점을 명확히 짚어보고요. 현재 대세로 떠오른 칩 직접 냉각 방식과 또 궁극의 기술로 불리는 액침 냉각 방식이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갖는지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캐모어스라는 기업이 어떤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풀어보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GB200이라는 칩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칩을 탑재한 서버렉 하나의 전력 소모량이 무려 132kW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네요. 132kW면 일반 가정집 한 40에서 50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40가구요? 렉 하나가요? 네, 더 와닿게 비유하자면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전화 부스 안에 최신형 스탠드 에어컨 70대를 동시에 최고 출력으로 틀어놓은 것과 같아요. 와, 에어컨 70대라니?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열을 선풍기 몇 개로 식히겠다는 건 이제 어불성설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야말로 기존의 공냉식, 즉 팬으로 바람을 불어넣는 방식은 이제 끝났다는 사망선고나 다름없군요. 정확합니다. 물리적으로도 물이 공기보다 열을 흡수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약 3,200배나 뛰어납니다. 아, 그렇죠. 땀 흘리고 선풍기 바람 쐬는 것보다 찬물 샤워하는 게 훨씬 시원한 것과 같은 논리죠. 바로 그겁니다. 랩당 전력 밀도가 100kW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액체 냉각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닌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된 겁니다.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PUE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또 비싼 AI 칩의 성능을 100% 뽑아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액체 냉각 시장을 두고 두 가지 기술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거군요. 첫 번째가 칩 직접 냉각, 줄여서 DTC 방식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가장 뜨거운 GPU 칩 위에 냉각수가 흐르는 작은 금속판을 직접 붙이는 방식이던데 이건 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고성능 게이밍 PC에 들어가는 수냉 쿨러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데이터 센터의 구조를 크게 뜯어고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장 점유율 약 42%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 엔비디아가 이번 블랙웰 GB200의 표준 냉각 방식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아, 일단 부판불은 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셈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복잡성의 함정을 꼽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너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이 방식은 심장처럼 가장 뜨거운 GPU 칩만 식혀줘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메모리나 전원부 같은 다른 장기들도 여전히 뜨겁거든요. 아, 결국 이런 부품들은 기존처럼 팬으로 식혀야 하는 일종의 반쪽짜리 해결책인 셈이죠. 그렇군요. 게다가 칩 성능이 올라갈수록 이 냉각판에 연결해야 하는 작은 튜브나 밸브가 수백 개로 늘어납니다. 수백 개요? 네, 이건 고 잠재적인 누수 포인트가 수백 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수십억 원짜리 서버렉 한가운데서 냉각수 한 방울이 새면 그야말로 대재앙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 센터 관리자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악몽이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기술이 정말 과감하고 흥미롭습니다. 바로 액침 냉각입니다. 아, 이게 그 유명한 서버를 통째로 액체에 담가버리는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정말 SF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전자제품을 액체에 담그면 바로 쇼트 나서 고장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하하, 당연한 질문입니다. 비결은 사용하는 액체에 있습니다. 물이 아니라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유체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아, 전기가 안 통하는 액체요? 네, 특수하게 정제된 오일이나 불 속의 화합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궁극의 냉각 방식으로 평가받습니다. 모든 부품을 한 번에 아주 효율적으로 식힐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이 액침 냉각 안에서도 또 방식이 나뉜다고요? 단상과 이상 방식이 있던데요.
먼저 단상 방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쉐일 같은 정유사들이 만드는 특수 미네랄 오일을 탱크에 채우고요. 펌프로 계속 순환시키면서 열을 식히는 방식이에요. 열을 받은 뜨거운 오일을 밖으로 빼내서 식힌 다음 다시 집어넣는 거죠. 아, 그냥 순환시키는 거군요. 네, 기술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사용하는 오일이 환경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의 기술은 따로 있다고요? 바로 이상 방식. 이건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건 물리학의 원리를 아주 절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섭씨 50도 정도의 아주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특수 불 속의 유체를 사용합니다. 50도에서요? 물보다 훨씬 빨리 끓네요. 그렇죠. 이 액체가 뜨거운 칩 표면에 닿는 순간 보글보글 끓으면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합니다. 이때 기화잡열이라고 하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주변에서 흡수해요. 아, 우리가 더울 때 땀이 마르면서 시원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 바로 그겁니다.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의 열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이 특수 용액이 끓어서 기체로 변하면서 칩의 열을 순식간에 빼앗아가는 거군요. 와, 이 기화 과정은 단순히 액체를 순환시키는 것보다 열 전달 효율이 수십 배나 높습니다. 게다가 펌프 같은 별도의 동력 장치 없이도 자연적인 대류 현상으로 냉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냉각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90%요? 네,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죠.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그럼 이 판도를 바꿀 이상 액침 냉각의 핵심, 즉 그 마법 같은 액체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가 바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캐머스인 거고요. 맞습니다. 캐머스가 만드는 옵테온 2P50이라는 제품이 바로 이 이상액침 냉각 시장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캐머스라는 기업에 대해 파고들어 보죠. 듀폰에서 분사한 유서 깊은 화학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AI 냉각 전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른 배경이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타이밍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타이밍이었죠. 원래 이 시장의 절대 강자는 3M이었습니다. 아, 3M. 네, 노백이라는 제품으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죠. 그런데 2022년 말 3M이 돌연 폭탄 선언을 합니다. 2025년 말까지 PFAS, 즉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 화합물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잠깐만요. 시장 1위 업체가 갑자기 사업을 아예 접어버린다고요? 네. 이건 마치 코카콜라가 갑자기 콜라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수십 년간 쌓여온 환경오염 소송과 갈수록 강해지는 규제 압박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그 PFAS라는 물질 때문이군요. 네. 그게 자연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퇴출 압력이 거셌거든요. 결국 3M은 미래의 법적 리스크를 안고 가느니 시장 전체를 포기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와, 그야말로 거대한 시장이 통째로 주인을 잃고 무주공산이 된 셈이군요. 캐머스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이요. 캐모스의 옵테온 역시 3M의 노백과 같은 PFAS 계열 화학물질이거든요. 아, 즉 3M을 쓰러뜨린 바로 그 규제 리스크에 캐모스도 똑같이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 기회와 위기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게 바로 캐모스라는 기업을 분석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캐머스가 내세우는 무기, 옵테온 EP50은 3M의 제품과 비교해서 어떤 강점이 있나요? 기술적으로는 매우 뛰어납니다. 끓는 점이 49도씨로 AI 칩의 최적 작동 온도를 유지하는 데 이상적이고요. 지구 온난화 지수 GWP는 10에 불과해서 기존 냉매의 수천 분의 1 수준으로 친환경적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로부터 고성능 SSD에 사용해도 좋다는 기술 인증까지 받으면서 기술력과 신뢰도를 입증했죠. 하지만 결국 가장 큰 관건은 역시 규제 문제겠군요. 특히 유럽연합 EU가 포괄적인 PFAS 금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협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캐모아스의 운명이 바로 이 EU 규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캐모아스는 지금 필사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제품이 없으면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이는 유럽이 추구하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따라서 우리 제품은 사회에 필수적인 필수 용도에 해당하므로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달라 이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논리네요. 환경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더 큰 환경 문제, 즉 에너지 과소비를 낳을 수 있으니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라 정말 창과 방패 대결 같습니다. 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에 회사의 미래가 걸려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캐머스라는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와 다른 사업들은 어떤지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들여다보죠. 보내주신 최신 자료들을 보면 이 회사의 상황이 생각보다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AI 냉각이라는 미래의 꿈만 보고 있기에는 당장의 현실이 꽤 팍팍해 보이는데요. 이 회사의 본업은 원래 페인트나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흰색 안료, 즉 이산화 티타늄 사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부 TTAR이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캐모스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즉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가요? 네, 최근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저가 물량 공세를 퍼붓는 데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전방 산업인 건설과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때 20%를 넘던 이익률이 2023년 3분기에는 4%까지 곤두박질셨습니다. 4%요? 주력 사업이 흔들린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네요. 믿었던 캐시카우가 아프면 AI 냉각 같은 미래 신사업에 투자할 여력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어와야 할 사업이 저렇게 고전하고 있다면 AI 냉각 사업이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이 엄청나겠는데요? 일종의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한 셈이죠. 설상가상으로 AI 냉각과 함께 또 다른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혔던 수소 경제 관련 소재 사업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 유명한 나피온 말씀이시군요. 수소 연료 전지의 헬심 분리막 소재로 알고 있는데 이쪽도 상황이 안 좋은가요? 네, 2026년 2월 업데이트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수소 생산업체들이 금리 인상과 비용 문제로 프로젝트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고 있습니다. 아, 수소 경제가 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디네요? 그렇죠. 장밋빛 전망만 무성했던 수소 경제의 개화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는 거죠. 이 여파로 캐모어스의 관련 사업부 매출은 12%나 감소했고 수익성은 급락했습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했던 두 개의 신사업 중 하나가 일단 좌초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희망은 정말 AI 냉각 사업뿐인데 이 시정마저도 캐무어스가 독식하는 그림은 아니라고요? 사매미 사라진 빈자리를 다른 경쟁자들이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고요? 네, 산매매 퇴장은 캐모어스에게만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벨기에 화학기업 솔베이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서 산매매 빈자리를 상당 부분 차지했습니다. 아, 경쟁사가 있었군요. 네, 게다가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대형 고객사들은 특정 공급사에만 의존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2에서 3개 이상의 공급사로부터 부품을 받는 멀티벤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한 군데에 몰아주지 않는군요. 그렇죠. 따라서 캐모어스가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리해보면 본업은 중국 때문에 흔들리고 기대했던 수소 사업은 시장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으며 유일한 희망인 AI 냉각 사업은 강력한 경쟁자와 싸워야 하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캐모어스는 나름대로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미 있는 움직임이 몇 가지 있었죠. 어떤 것들이죠? 우선 가동을 중단했던 대만 공장 부지를 3억 6천만 달러라는 큰 금액에 매각해서 부채를 갚는 데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겁니다. 일종의 군살빼기군요.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소송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고요. 네, 뉴저지주와 벌이던 대규모 PFAS 오염 소송에서 약 4억 3,750만 달러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아, 합의를 했군요. 네, 금액 자체는 크지만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던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앞을 가리던 짙은 안개가 조금 거친 셈이죠. 자, 그럼 오늘 나눈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겠습니다. AI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이 열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장벽에 부딪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냉각전쟁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현재는 기존 데이터 센터와 호환성이 좋은 DTC 방식이 대세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이 압도적인 액침 냉각이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캐모어스는 바로 그 미래의 열쇠가 될 수 있는 2,3 액침 냉각 기술의 핵심 소재를 손에 쥔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만개하기 위해서는 PFAS라는 영원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의 벽을 넘어야만 하죠. 그렇죠. 동시에 본업의 부진, 수소 경제의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과제와도 싸워야 합니다. 3M의 퇴장으로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경쟁자들과 나눠 먹어야 하는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한 기업의 운명을 두고 기술의 잠재력, 시장의 경쟁 구도, 그리고 글로벌 규제라는 거대한 변수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 이 냉각 기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관점을 바꿔서 이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의미이신가요? 캐모어스의 이상 액침 냉각 기술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함께 엄청난 양의 냉각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물과 전기를 구하기 쉬운 곳에만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물이 필요 없는 데이터 센터가 표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센터의 입지에 대한 모든 제약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물 부족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혹은 땅값이 너무 비싸 엄두도 못 냈던 뉴욕 맨해튼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AI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작은 냉각 유체를 둘러싼 싸움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패를 넘어 미래 디지털 인프라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의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AI가 어디에나 존재하게 되는 진정한 유비쿼터스 AI 시대를 여는 첫걸음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